우리가 이제 그 툴 팔레트에서 등록이 돼 있는 그 이런 등록을 해 놓은 우리가 등록을 해 놓은 블록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등록돼 있는 이런 블록들은 희한하게 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은 이 번개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차 같은 거를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차장 그거 있잖아요. 그게 와요. 근데 재밌는 건 또 하나가 필요해. 그럼 우리는 또 하나 복사를 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의 묶음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딱 해서 원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쓰리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나요? 뭔가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진행이 되어 버립니다. 블록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불가능하다고 했나요? 기본적으로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런 식의 뭔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떤 개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클릭해서 찍어주면 이렇게 느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거 딱 갖고 오면 목록이 이렇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이는 거 막 이렇게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딱 클릭하면은 뒤집어지거나, 클릭하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거나. 왜냐면 방향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로테이트나 저 회전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랄까 분명히 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는데, 이거를 하는 개념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동적 블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 오늘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차처럼 딱 이렇게 갖고 왔을 때 클릭하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있죠. 바뀌는 블록 있죠. 요런 개념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원리만 설명을 할게. 내가 레이어를 한 3개를 만들고요. 레이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를 그려 놓고 나서, 자, 이 선은 1번 하고, 이 선은 2번 하고, 이 선은 3번 하고, 이 선은 4번 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준 다음에, 오케이? 여기서 싹 꺼버리고, 자, 1번 켜고 0번 끄고, 자, 2번 켜고 1번 끄고, 그 다음에 다시 3번 켜고 2번 끄고,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이것만 보이게 조절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즉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블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블록된 것도 괜찮고 그냥 블록이 만들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우리 요거 있죠. 이 창 요거 있죠. 4개만 써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위에 4개만 이렇게 4개만 써볼까요? 4개만.
객체를 4개만 선택해가지고 창문에 요 4개만 선택해가지고 선택 혹시 하셨을까요?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셨어요? 자, 우리 원하는 도면을 가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Shift V를 해주세요. 제가 보통 블록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건 뭐냐면 이 4개를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묶으셨어요? 묶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따닥 하고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안에 4개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원점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보인다 안 보인다를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가시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보인다 안 보인다를 가시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여기 매개 변수란 요 개념에서 뭘 하겠다라는 걸 해야 돼요. 매개 변수에서 뭘 하겠다는 건데, 우리 지금 매개 변수에서 뭘 할 거예요? 가시성을 할 거예요. 아까 클릭해서 리스트가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뭘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시성을 클릭해 주시고요. 가시성 클릭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클릭할 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이 옆에다 딱 찍어주면 이렇게 이 화살표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객체를 클릭하면 이쪽에가 그 화살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자, 나오게 했고요. 얘를 이렇게 가시성이 하고 얘를 눌러주잖아요. 그럼 모르셨겠지만 아까는 이쪽에 있던 이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됩니다. 가시성이라고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가시성이라고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뭔 말이야 그럴 건데, 자, 적용을 안 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회색으로 되어 있죠. 선택이나 뭐나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시성이라는 걸 눌러서 여기다 하나 적용시키는 순간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고를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활성화 된다라는 거는. 알았죠? 여기에 자, 우리가 레이어하고 아까 비슷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가시성 상태를 눌러주세요. 굳이 레이어처럼 어떤 세팅을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시성 상태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창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우리 첫 번째가 아까 얘기가 600, 900, 1000, 120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름 바꾸기 눌러서 600이라고 한번 주고 엔터를 칠까요? 자, 그러면 600 하나 만들어졌죠. 이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레이어 만들듯이 이름은 900이라고 주고 하나 만들고,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1000 하고 엔터를 쳐주고, 새로 만들기 하고 1200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600이란 이름을 가진 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레이어처럼 600층, 900층, 1000층, 1200층.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600을 더블 클릭을 좀 해줄까요? 600을 더블 클릭해 줄까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 그럼 현재 여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600 되어 있죠. 사실 더블 클릭할 필요는 없긴 했었어요. 왜냐면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레이어 바꾸듯이 바꾸시면 되는데, 어쨌든 600부터 할 거라서 600으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600인 상태에서, 즉 얘가 600이게 하고 얘를 900으로 하고 얘를 1000과 1200으로 해야 되는데, 선택해서 바꾸는 개념 같으면 별 문제 없겠는데, 이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각 층에 지금 4개가 한 층마다 4개씩 다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리면 안 돼요. 객체는 사라지니까. 즉 2층에서만 안 보이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600인 데에서는 얘 빼고 나머지 3개가 안 보여야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세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600층에서 요 600을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선택해 주세요. 나머지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2개의 아이콘 보이십니까? 표시하고 숨김이라고 보이십니까? 숨김이라고 눌러주시면은, 자, 600을 뺀 나머지가 숨겨질 거예요. 이해하셨죠? 즉 600층에 대한 설정을 끝냈어요. 지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클릭해서 900이란 층으로 갑니다.
자, 900층은 설정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여기서 900층으로 넘어갔어요. 아직 설정이 안 된 상태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0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해서 숨김을 해주죠. 되셨습니까? 자, 다시 1000으로 가죠. 그래서 1000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고 숨김을 해주시고요. 1200으로 가서는 1200을 제외한 나머지를 숨김을 해주시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보세요. 600일 땐 얘만 나오고 900일 땐 얘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려져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블록 편집기 닫기를 눌러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얘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하필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맨 위에 있었어요. 맨 아래 저기 해놨기 때문에 클릭하면 화살표가 여기가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클릭해서 900으로 바꾸면 900이 나오고 1000으로 바꾸면 1000이 나오고 1200으로 하면 1200이 나온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가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다가 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600이면 저 위쪽에 나타나고 900은 왜 그냥 같은 데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좀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600으로 놔둘게요. 어느 치수라도 상관없지만 600으로 놔두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는 순간 이쪽에 그 번개 표시 붙은 게 보이시죠? 이제 동적 블록이 된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600인 상태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숨겨진 거 다시 나타내는 건데 선택이 나타나는 거라 이건 의미가 없고 지금은 우리는 숨기는 게 주로 했던 거니까 다시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보이긴 보여야 되죠. 그래서 숨겼다 살렸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숨겨진 것도 보이고 살려진 것도 보이면 좋겠다라는 개념에 요거 보이시죠? 가시성 모드라고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은 희미하게 보이는 게 나오고, 그쵸? 희미하게 보이는 게 나오고 진하게 보이는 게 있죠. 어떻게 보이든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게 다 보이죠. 이것들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홈 눌러서 이동 눌러서 600 선택해서 여기 아래를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딱 클릭해서 옮겨 주시고요. 이동 눌러서 이거 선택해서 엔터 친 다음에 여기를 찍어서 여기 아래다 찍어 주시고요. 이동 눌러서 선택해서 여기 아래를 찍어서 여기 아래다 찍어서 이런 식으로 겹치게 조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 편집기 닫기를 하고 저장을 하고 이제 눌러 보시면 골랐을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처럼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봤던 차량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제 나중에 분해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다 블록들이 이만큼의 개수의 블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쪽에 이거를 단지 뭘로 할 거냐 이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좋은 점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좋은 점이 블록 하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팅을 맞추는 거에 따라서는 여기 전체를 잘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를 묶어놔 버리니까 얼마짜리를 바꿔가면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불러와서 쓰는 거니까 여기가 뭘 변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뭘 바뀌었다 그래서 옆에 치가 다시 뭐 바뀌어버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죠. 종류별로. 그래서 요거 자체를 여기도 등록하면 번개처럼 들어가고 다시 갖고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 블록이라는 거는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들 CAD에서 못했던 것 같은데 라는 식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요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개념의 블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느렸다 줄였다 하는 개념의 블록이에요. 여기 알루미늄 창을 하나 딱 누르면 얘는 여러 개가 아니고요. 얘를 찍어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짜리 지금 희미하게 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 줄자처럼 밑에가 보여요. 줄자처럼. 그래서 거기만큼만 딱 중간을 멈추는 건 없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이즈를 해가지고 모양을 뭐 최대 작은 거는 요만큼 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가요 나쁜가요 하면은 그렇게 말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요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블록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로 쌓이겠죠. 용량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큰 거를 블록으로 묶어버렸을 때는 꽤 용량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지금 두 번째 거는 수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짜리를 갖다가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리느냐 그냥 단순하게 아까 이런 개념을 좀 해보자면 우리 뭐가 좀 좋을까 1200 1200을 한번 줘볼까요? (1200, 1200) 하셨어요. 자 1200에 1200을 했으면 여기 옵셋을 30 한 번만 주시고요, 간격대기를 30 한 번만 주시고요, 옵셋을 60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60)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라인을 여기 두 번째 선 있죠, 여기 두 번째 선 있죠, 여기다 클릭해서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클릭을 해줍니다. 갑자기 이거 하기 싫어지지만 자 옵셋을 30을 해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할까요? 양쪽으로 옵셋을 30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할까요? 되셨어요? 자 얘를 지우고 자르기에서 싹 선택한 다음에 엔터 쳐서 여기를 이렇게 자릅니다.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봤던 그런 형태입니다. 알았죠? 이걸 하고 싶진 않은데 자 블록을 하면 되니까 블록을 그냥 지금은 뭐 정식적으로 하기 그렇고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C 해가지고요, 컨트롤 쉬프트 C 해가지고 여기 끝에다가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여기 아래쪽에 끝에다가 클릭하셨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에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묶여진 객체가 하나 들어오죠. 이건 지워버릴게요. 이쪽은. 자 그럼 우리 블록 됐죠? 블록 되셨죠? 이해하시겠어요? 블록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합시다.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더블 클릭 하셨죠? 자 그럼 창 모양 나오고 확인을 합시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느리는 방법이 지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치수를 하나 넣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서 조금 조정해 볼까? 수정을 한 10을 해야 되나? 10도 좀 1200이고 얘가 1200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늘려줘야 되는데 양쪽이 같이 늘어나야 돼요. 맞죠? 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창문 하나 그려가지고 1200짜리 하나 그려가지고 600짜리 만들어달라, 900짜리 만들어달라, 뭐 1500짜리 만들어달라, 1800짜리 만들어달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명령 썼었죠?
그렇죠. 신축. 홈 눌러서 여기 신축을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신축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는데 신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은 선택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는 옮겨진다 그랬고 기억하시죠? 예. 선택 영역 안에서 그 선에 걸치는 거는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늘리고 싶으면 우리는 선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세로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옮겨지고 이 가로선들은 늘어나겠죠. 내지는 줄어들거나.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면서 내가 뭐 300 하면 이렇게 300만큼 늘어날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다만 지금같이 300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이게 1500을 만들고 싶으니까 신축하면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 150 가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신축을 해서 여기 선택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 주셔도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쵸? 이렇게 잡아 가지고 엔터하고 찍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50 해주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지금 이쪽 안쪽은 다 선택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옮겨지는 거고 사이즈가 안 바뀌고 여기만 바뀌는 거죠. 선택해서 엔터 치고 찍고 이렇게 150 엔터 치면은 여기 거리나 여기 거리나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제가 원래 같으면 수정을 하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면 수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잡고 이만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만큼 잡고 이만큼 늘려주세요. 이렇게 진행하거나 줄일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쪽 요렇게 따로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이쪽 요렇게 따로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원래 같으면 근데 지금 아까 여기 여기 창문 요거 넣었을 때 알겠지만 이거는 한쪽으로 같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 방식으로밖에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느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여기를 느리고 요 개념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그럼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자, 최종 목표는 가로값이 600, 900, 1000, 1200, 1500, 1800이 되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숫자를 줄 수도 있지만 아까 자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600에서 멈추고 900에서 멈추고 1000에서 멈추고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딱 고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 개념까지 진행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개 변수에서 신축이 없어요. 무조건 매개 변수가 먼저인데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동작을 정의하는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여기서 뭘 하겠다 그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신축을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값이라는 게 여기서 뭐에 해당되겠어요? 매개 변수에 선형입니다. 즉 길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형을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치수 주듯이 이렇게 세 번째 딱 클릭하면 이 거리 값에 대한 변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거리 값에 대한 변경을 해주겠다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작을 이거에 따른 동작을 부여를 합니다. 어떤 동작을 통해서 이 여기 거리 값을 조정하겠다라고. 알았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신축이라는 동작을 할 겁니다 라고 신축을 눌러줘요. 신축을 눌러줘요. 누르셨어요? 뭐라고 말이 나오죠? 매개 변수를 선택하라 그러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여기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신축을 갖고 뭘 할 거냐 거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 자체를 클릭을 딱 해줘요. 클릭했죠? 그러면 이제 동작과 연관할 매개 변수 점을 지정해 달라고 그래요. 즉 어느 쪽으로 움직일래 라고 해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해서 빨간 그 동그라미 X가 이 화살표 쪽에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누릴 거기 때문에 오른쪽 여기다 클릭을 딱 해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거리를 오른쪽으로 변화 줄 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신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이걸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조건 프레임을 짜달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를 줄 거라고 프레임을 짜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을 거 아니에요. 아까 딱 잡아놓으면 이제 이 프레임 안에서 다시 선택하래요. 선택 개념이 한 2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택 개념이 2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선택해 주셔야 돼요. 프레임을 여기에 부여하겠습니다 라고 그 틀을 잡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선택됐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제 신축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신축이 적용되는 게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쪽에 이게 희미하게 생긴 게 보이시죠? 이거 이게 신축이에요. 이게 신축이에요. 알았죠? 이 프레임에 신축이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블록 편집기 닫기를 딱 나가 볼까요? 저장하고 나가 볼까요? 나갔어요? 클릭해 봐요. 그럼 여기 화살표 생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찍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블록인데도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보이시죠? 자, 다시 컨트롤 Z에서 이렇게 돌리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런데 지금은 한쪽밖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쪽만 늘어나고 있죠. 자, 더블 클릭해 주셔서 다시 수정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확인을. 자, 이번에 여기를 제대로 움직이려면 신축이 몇 번 걸려야 되는 거예요? 2번 걸려야 되는 거죠. 왼쪽 창과 오른쪽 창이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신축을 누릅니다. 신축 눌렀죠. 아까도 했다시피 매개 변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 거리를 움직이겠습니다. 클릭하고 어차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 한번 딱 클릭해 줍니다. 되셨죠? 그럼 또 프레임을 씌워달라는데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이렇게 선택을 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씌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리고 요 선택을 그대로 한번 더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엔터 하시면 요쪽에 2개가 이제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 2개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아, 신축 동작이 2번 걸려 있구나, 신축이라는 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블록 편집기 닫기를 하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나가셨죠? 자, 클릭하고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한번 늘렸더니 동시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죠? 자, 치수를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얼마예요? 1200이겠죠? 치수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0이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1200이죠? 자, 클릭해서 여기를 찍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300만큼 늘리겠다고 300 엔터를 주면은 300이 늘어났나요? 600이 늘어나죠. 이상하죠. 나는 300을 늘린다고 300을 줬는데 600이 늘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컨트롤 Z를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신축 하나씩마다 300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실제는 나는 300밖에 안 줬지만 2번이기 때문에 600이 적용돼 버린 거예요. 그럼 300을 늘리고 싶으면 우리는 얼마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지, 150을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걸 생각하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300 주면 30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300 줬을 때 150씩 입력되면 좋겠죠. 즉 절반씩 입력되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주면은 자,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내가 이제 입력한 값에 대한 부분을 조금 편집이 될 필요가 있어요. 편집이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300을 주더라도 150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컨트롤 1번 특성창을 띄웁니다. 컨트롤 1번 특성창을 띄웁니다. 띄우셨을까요? 자, 띄우신 다음에
내가 여기 신축 있잖아요. 신축 있죠. 이 신축을 하나를 클릭을 딱 해봅니다. 그러면 이 신축 동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축 동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좀 복잡하죠? 나오는데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여기 거리 승수 보이십니까? 내가 300을 주면 300을 먹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0.5 엔터를 치면은 내가 300을 주면 곱하기 0.5 즉 얼마가 먹는다? 150을 먹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되겠죠? 자, 바꾼 다음에 여기서 ESC 한 다음에 얘도 클릭해야 되겠죠? 즉 두 개 다에다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거리 승수에도 0.5를 넣어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닫아버립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지만 컨트롤 1번 눌러서 이 신축이라는 부분들을 눌러서 동작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블록 편집기 닫기를 이제 누르면 이거 저장을 하시고, 자, 클릭해서 찍은 다음에, 자, 치수를 하나 해놓고 할까요? 헷갈릴까봐 치수를 하나 여기서 찍어 놓은 다음에 클릭하고 이쪽으로 300이라고 치면 아까는 1800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1500이 나오시는 게 보이십니까? 요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컨트롤 Z에서 취소해서 다시 1200으로 돌려놔 주시고요. 됐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렇게 느리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 이 창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규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600짜리네 900짜리네 1000짜리네 1200짜리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낫지, 내가 그래서 300을 이랬다 줄였다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더블 클릭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신축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걸 줄 수는 없어요. 신축은 느렸다 줄였다 한다는 뜻이지 얼마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저도 실제 우리가 이거 거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에다 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1번 하시고 이 거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 매개 변수인 거리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선형 매개 변수라고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선형 매개 변수라고 보이시죠? 이 선형 매개 변수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값 세트 거리 유형이라고 있을 겁니다. 값 세트 거리 유형이라고 있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걸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서 리스트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현재 값 1200 나오죠? 보이시죠? 자, 이 1200을 클릭해 보면 뒤에 사각형이 하나 있죠? 1200을 클릭해 보면 뒤에 사각형이 하나 있죠? 보이시죠? 1200 뒤에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 사각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600 엔터, 900 엔터, 1000 엔터, 1500 엔터, 1800 엔터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 이걸 주는 순간 이쪽에 그 자 형태가 추가가 됩니다. 자 형태가 추가되고,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 닫아버리면 지금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처럼 이쪽에 뭐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이렇게 자, 이렇게 세로 조그만한 선들이 하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 편집기 닫기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클릭했을 때 자, 하얀색이나 뭐 까만색이 이렇게 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클릭 최대한 1800,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찍으면은 1500, 뭐 600, 그 다음에 900, 그 다음에 1000, 1200, 1500, 1800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높나이도 조금 조절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건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확인을 해서 아까 했던 식으로만 주면 돼요. 다만 이건 양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한쪽만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한쪽만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매개 변수를 한번 적용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매개 변수는 가로로만 움직인 거니까 선형을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딱 줘가지고 이거를 요 세로 방향으로 바꾸게 매개 변수를 주고 동작을 신축으로 주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 거리를 이쪽으로 클릭, 그 다음에 자 잡아주고 이렇게 선택해주고 엔터 해주시면은 됩니다 하고, 그럼 이쪽에 신축이 생기죠. 그리고 이 신축은 어차피 그냥 숫자대로 움직이면 되죠. 양쪽으로 두 번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컨트롤 1번 해서 얘를 클릭해 가지고 거리 유형에서 리스트, 현재 1200인데 내가 600짜리가 하나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1000짜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걸 1800짜리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딱 맞춰 주시고 닫아 주시면은 이것 또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블록 편집기를 닫아 주시면은 클릭했을 때 화살표가 이쪽과 이쪽이 생기죠. 얘도 요렇게 600짜리, 그 다음에 제가 얼마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900짜리 뭐 1000짜리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1800짜리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조절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어떤 세팅을 어떻게 걸었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나 안 쓸 건데 그럼 할 말 없어요. 쓰지 않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래 저거 와 좋겠다 해서 열심히 잘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새로운 게 추가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거 세팅을 딱 맞춰놓고 만들어 놓으면 특별하게 계속 새로 뭐가 추가돼서 내가 계속 만들 일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놓고 딱 그 다음부터 쓰다가 좀 지나면 만드는 방법도 잊어버려. 그래서 캐드에서 쓰는 명령들 중에 특히 후반기에 나오는 명령들은 대부분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한번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만드는 방법들을 기억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보시라, 기억을,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만들 일이 있어서 찾아보시면은 아 그랬었지 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